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용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죠. 자,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유권자들의 선택.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구을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성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상규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두 후보님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이 있은 후에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마무리 발언으로 끝이 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됨을 전해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서 마이크 볼륨을 내리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양지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성북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4대째 성북사랑, 뿌리 깊은 성북 전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이상규입니다. 저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신인이지만 지금까지 여러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형편이 어려워져 가족과 함께 시작한 식당이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창업과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꿈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더 넓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년주거,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 시민화해 활동도 해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모두 나누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제가 꿈꾸는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게 돕는 것, 그것이 진정 정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북에 살아왔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성북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북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소상공인을 돕던 경영 전문가로서 기업을 성장시킨 것처럼 성북을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앉아있지만 않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성북을 꼼꼼하게 구석구석까지 당장 필요한 것부터 꼼꼼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북을 위해 직접 뛸 수 있는 사람, 성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성북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규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립니다. 예, 저는 인권 변호사, 민생 변호사로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에서 쫓겨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운동을 벌였고, 고리사채 피해가 심각할 때 이자 제한법 대보호법 제정운동을 벌였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상징되는 것과 같이 대기업 불공정 갑질이 문제가 될 때 가맹점주, 대리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 대리점법 제정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민생 입법운동, 민생 개혁 운동들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전문가로서 영입인재 10호로 저를 영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했습니다. 물가가 IMF 이후에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일값은 3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자영업자들은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팔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300조, 400조에 해당되는 예산을 마련을 해서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물가의 원인인 에너지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탄낸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저 김남근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2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당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입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과 현재 역대급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지역경제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있지만 좀처럼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성북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성북을 지역에는 주요 전통시장이 3개가 있고 등록된 상점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어서 경제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소비 심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0원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3천억을 살렸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암동, 장이동, 석관동 등에는 700~800개 정도의 봉제 패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요 거래국이었던 중국과의 거래가 끊겨서 일부 업체는 매출이 4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외교 실패가 우리 성북의 민생에 직격탄을 날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 봉제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 공동 플랫폼, 공동 판매처 같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패션 봉제업체들의 협동조합들을 육성을 하고 이러한 패션 봉제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패션 봉제업체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북에는 제과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고가로 구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법을 개정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본사와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북에는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많은데요. 이들이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립니다. 저는 30여 년간 성북에서 기업을 일궜고 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성북은 기업을 발전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별로 없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한 기업들에게 영양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북구에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북구 상공에는 5,200여의 상공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성북구의 예산은 1,9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을 양성한다는 예산은 6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들과 자영업자들을 도와준다고 말만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성북구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국민의힘이
돼본 적이 40여 년간 별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저는 성북에 스타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기업이라 함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지역에 세금을 내는 기업들을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목 상권과 작은 상점이 기업화가 돼야 됩니다. 기업화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을 그들이 쌈짓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다음 투자를 위한 유보금을 만들고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투자를 하면 또 나라에서 또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8개나 있습니다. 그 대학과 지역의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동의 구성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기업을 길러냈고 자영업자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저출산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역대 최저치였죠. 결혼 자체를 꺼리는 비혼주의와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은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 보육시설 돌봄센터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장려 등 저출산 해결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백조의 돈을 썼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더 악화되고 현재는 정말 인구가 소멸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4세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유급휴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임신, 출사, 영유아 지원을 하지만 가장 많은 양육 비용이 들어가는 학령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그러한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꼭 명심해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 중에서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연계해서 총괄 및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북은 특히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스타기업을 양성해서 그 일자리를 양성하고 모두들 편안하게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립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육아 부담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아빠도 남성도 육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출산 대책의 핵심적인 것으로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에 참여해서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남성, 여성 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돌봄의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의 돌봄 체계를 완벽하게 짤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키움센터들이 협력해서 한 동네 단위로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특히 20대, 30대들이 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그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쌓이게 되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들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 있어서는 저렴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어느 정도 소득이 확보가 되게 되면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출산 장려 정책과 연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수에 따라서 분양 전환 임대의 평수도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자녀에 대해서는 24평형을 주요 정책 대상 주택으로 하고 3자녀를 낳은 경우에 있어서는 33평형의 그러한 분양 전환 임대주택들을 정책 공급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아 휴직과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와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진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두 분의 후보자가 모두 답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상대 후보자에게 한 번의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질문은 성북구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20년간 뉴타운 신드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주민 난민이라는 부작용 탓에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뉴타운 내 노후 시설이 지금도 남아있고 이용자가 많은 경전철의 주변 환경은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는 뉴타운과 노후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성북구를 위한 올바른 주거 환경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사비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 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17만 원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공사비는 평당 700을 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900만 원,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사비 인상이 과다하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 중에 공사를 중단한 곳도 많이 생기고 있고 착공을 앞둔 곳들은 착공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개발 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그 입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 50%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할 때는 추정 분담금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추정 분담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공사비가 인상된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하게 분담금이 2억, 3억 내야 된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잘 하고 있지 않아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연 그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만큼 과도한 공사비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해내서 그 공사비 인상 문제, 추정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공공재개발에 있어서는 공사비 부담을 LH 등의 공공이 떠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LH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줄이도록 하고 민간의 사업을 넘기도록 하다 보니까 LH가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자꾸 진연시키고 있고 역량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와의 간담회들을 통해서 LH의 고유 사업인 이러한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좀 더 역량을 많이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 주민 여러분, 성북구가 40년째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성북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청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서울시장이 있어도 성북구의 개발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의지에 의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잘 진행되던 장위 뉴타운은 누가 해제해준지 아십니까? 지난번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직권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위 뉴타운은 반쪽 뉴타운이 되었고 40년, 50년, 60년째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슬럼화되고 있는 빈집이 100채가 이상이 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도시 환경, 주거 환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속관동, 월곡동, 별내보다 더 아파트값이 싸고 집값도 쌉니다. 성북의 주거 환경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 SOS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법적,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성북의 주민 여러분, 누가 재개발을 빠르게 하고 누가 재건축을 빠르게 하며 누가 그런 지역을 해제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게 만들었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누가 구역을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며 싸우게 만드는지 저는 그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성북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네.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두 후보의 방안을 들어봤고요. 이제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건축비가 오르고 아파트를 짓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그렇게 물가를 올린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서 올랐던 물가들은 이제 최종 소비자에서는 말도 못하게 10배,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남근 후보님 이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에서의 시멘트 가격 같은 것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하더라도 우리 국토교통부가 2월에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는 617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그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2월에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에 있어서도 레미콘 가격이 7.8% 정도 인상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간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정부가 검증한 것들은 평당 617만 원에 불과한데 대형 건설사들은 그러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형 건설사들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선 철저히 검증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와 서울시의 후견적 감독의 역할들을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것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철저하게 참여를 해서 자재값이 진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인지 대형 건설사들이 요구하듯이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 낸다면 저는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도한 공사비 인상, 과도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품을 빼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그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반대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21곳의 신통기획 후보지를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2월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21곳 중에서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속을 외치면서도 실제는 전혀 신속하지 않고 그 1년 만에 지구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3년이 넘어도 지구 지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규 후보님 역시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2030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으로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그 임대주택 그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시작할 때만 해도 400만 원 정도의 그러면은 그 건축비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과 그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재는 1,000만 원이라고 견적을 내도 아무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절 8만 원을 목표로 했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아직 15,500개 짓질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못 짓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현장에 가서 단 1시간만 얘기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국회의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려면 도정법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악소 조항과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그 지역 안에 꼭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위 13구역만 하더라도 빈집이 100채가 장위 13구역, 14구역, 15역 다 하면은 160채가 넘습니다.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조합장이 거기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차가 됐나 안 됐나 감시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추가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질문 역시 두 분의 후보자가 모두 답변을 하신 후에 상대 후보자에게 한 번에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두 후보자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상황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과 함께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주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지난 정권의 엄청난 과오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아직도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독소 조항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토지 초과에 대해서 개발 후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은 왜곡되고 설익지 못한 그 규제 때문에 시장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장의 결과는 엄청난 그 소비자들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피한 전세 사기, 규제를 피한 가격 담합. 시장은 절대 쥐 잡듯이 쥐 한 마리 나올 때마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규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아웃라인과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어겼을 때 큰 벌을 내리고 그것을 처벌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감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룰에 따라서 질서정연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는, 자연스럽게 서로 싸우지 않고 거래가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특례 보금자리 인원 50조를 쏟아부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단을 하니까 다시 주택 가격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뒤로 가게 되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부터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월세 가격이 오를 때 정부나 서울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간에서 이런 전월세 주택들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는 공공이 나눠서 적극적으로 전월세 주택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자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주거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이 주거 빈곤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서 공공주택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버스 차고지, 파출소, 전화국 등 공공시설로서의 기능들을 상실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공공시설들을 복합 개발해서 밑에 층에서는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또 지하에 버스 차고지 같은 것들을 집어넣도록 하고 그 상층부에는 공공주택들을 공급을 해서 청년과 노인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공의 역할들을 다 해서 결국 이 전월세난에 대비해서 주거 빈곤층들,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도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들은 부동산 조세의 기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 시에는 그 구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금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세를 반영해야 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세의 한 9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님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90% 실현율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불평과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집 가진 부자들을 양산하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부담을 낮춰주고 한 채밖에 없는 분들에게 부담을 낮춰주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분담금을 낮추는 것은 이미 시세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성북의 집값은 별내, 김포 이곳보다 더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성북이 우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북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또 성북의 부동산이 잘 되기 위한 또 주거가 잘못된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빈집이 160채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성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담론만 얘기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내리지 않고 현장에도 가보지 않는 그런 말만 있는 이야기들, 이런 문제들을 꼭 현장에 곳곳에 꼼꼼하게 방문해서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반대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낮추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재산세를 올리고 재산세를 올리면 그만큼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셋값도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소비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졌습니다. 월급을 오는 것 같은데 아무런
네, 마이크가 꺼졌고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후보님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의 하나의 기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시세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둘쭉날쭉하다 보니까 부동산 조세 행정이나 토지 보상금 행정이나 재개발 행정이나 복지 행정 등 모두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행정들을 하는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도 우리랑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30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가지고 시세의 한 90% 정도 되도록 이렇게 현실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또 그것도 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토지 수용해서 보상금을 받을 때와 조세를 낼 때와 다 이게 입장이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걸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실화했다가 중단했다가 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역대 정부이거나 국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진지한 자세로 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꾸준하게 이러한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노후 주거 지역 환경 개선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고 상대 후보의 추가 질문 그리고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의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는 3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한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공약 검증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를 한 후보자에게 상대 후보자가 2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을 받는 후보자는 2분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성북의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성북에는 그런 전통시장, 상점가 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만 고물가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여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0으로까지 축소를 했는데 민주당이 겨우 3천억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2055년 예산에 있어서는 이걸 2배, 3배로 늘려가지고 지역경제, 자영업자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성북에서는 패션 봉제산업과 같은 도심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데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 사업, 공동 판로 사업, 공동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봉제 패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북은 대학 도시입니다. 7개의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종합예술대학과 같이 한국 최고의 그런 예능, 문화 인재들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그 대학 주변에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시 캠퍼스타운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성북에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그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이런 정비업체 단체들이 서로 상생 협력해서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도록 하고 또 정비업체로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문제입니다. 성북을 비롯한 동북사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과 같이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 지하철들은 있지만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철이 부족을 해서 교통망이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6년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동북선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공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해서 동서 연계망을 완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동네 10분 역세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특히 기름 이동에 있는 공공부지에 주민들의 체육 문화센터와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이어지는 이음학교 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아동지역센터들을 연결하는 한 동네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해야 됩니다. 점심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점심시간에 만나서 사회적 교분을 확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걸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들으신 공약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봉제 공장을 브랜드화한다고 하셨는데 지역 사업의 브랜드화를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이룬 곳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백종원 씨가 하는 예산시장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이 공약을 실현할 때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김남근 후보님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성북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봉제 공장들을 다녔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한 70여 개의 공장을 다녀봤고 석관과 장이동에 한 800개의 공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주요 공장들 한 30여 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 브랜드 사업이나 공동 판매 사업은 성북만으로 하긴 어렵고 현재 서울 시내에 봉제 산업이 있는 곳은 성북뿐만이 아니라 중랑구, 금천구, 종로구, 중구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봉제 업체들을 서울 지역에 있어서의 봉제 패션 협동조합으로 모아내서 그런 협동조합 단위의 힘을 가지고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공동 장비 같은 거, 캠이라고 하는 큰 공동 재단기 같은 것들이 영세 업체들은 스스로 마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재단기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공동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울 지역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공동 브랜드 단위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데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도 이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청업체를 하다만 보니까는 이윤이 굉장히 적어서 영업이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 브랜드 사업, 뭐 공동 그 장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청 행정, 서울시 행정 이런 단위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봉제 패션 업체들이 있는 서울과 대구 지역 같은 데지 같이 연합을 해서 봉제 패션 사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중소벤처부나 서울시, 대구시 같은 곳이 그러한 공동 브랜드 사업, 공동 판매 사업, 또 이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 폐기물도 같이 공동으로 처리를 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는 30초 동안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줄여주고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뿐인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사업을 해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을 짤 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과 짜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북사랑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김남근 후보님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봉제 패션 업체는 봉제 패션 지금 업체들의 단체들이 성북구에 있어 그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이런 지원 사업들의 경험들이 많은 중소기업 중앙의 서울 지역본부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 사업의 체계를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성북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매를 하게 되게 되면 30분 만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가장 이제 잘 이해가 있고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아마 주부들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아마 이제 학원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충분히 발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들에 있어서의 발행 규모를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늘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소비가 대형마트나 이런 이제 대형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비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소비 진작의 효과들은 결국 그 대형마트나 대형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서민 경제, 자영업자들의 경제는 더 나아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특화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사람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4월 10일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번 국정기조를 바꿔서 무조건 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그러한 민생 살리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근 후보의 공약 발표와 추가 질문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주민 여러분, 저는 교통과 주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 정체 없는 스트레스 없는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로 스트레스 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북부 간선로를 지하화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 간선로 지하화와 상습 정체가 있는 월곡역 정체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밀접하게 정책을 얘기하고 현실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현실 단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스트 관통도로를 꼭 관철시켜서 끊어져 있던 월곡과 청량리를 잇는 가장 멋진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 SOS 센터를 꼭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SOS 센터에서 장위 뉴타운을 반쪽짜리 장위 뉴타운을 꼭 완성된 장위 뉴타운으로 만들어서 기름 뉴타운에 버금가는 아닙니다. 훨씬 좋은 장위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잘하는 성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의 아들, 딸들이, 성북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문고 2개, 명문중학교 5개 꼭 만들겠습니다. 성북의 명문교를 육성해서 성북의 아이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인문 석계 철도를 지화하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많아야 법안으로 만들 수 있고 철도 지하화를 꼭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철도 지하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두 번째, 북서울 꿈의 숲 관통도로를 지화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하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용역으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형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드림 스트리트 도보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장위 뉴타운의 주민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북서울 꿈의 숲 연결된 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북의 주민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도시에서 사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지화나 철도 지화 문제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공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당이 같이 공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언론에서는 과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정확한 타산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 계획 몇 년에나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후보께서는 이 북부간선도로 지하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규 후보님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로 지하화를 연구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이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재작년부터 서울연구원에서는 북부간선로, 내부순환로 지하화를 이미 연구를 하였고 그 예산을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내부순환로는 19.73km의 거리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지하화에는 20.3km의 지하화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철거엔 7천억, 지하화하는 돈은 2조 9천억 정도 들고 합계로 3조 6천억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보다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북부간선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로는 5.8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5.8k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철거하는데 1,600억이 듭니다. 이미 저는 북부간선로 철거를 1,600억이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에 철거해서 타이어 분진으로 인한 우리 월곡 주민들, 성북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타이어 분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화하는 데는 9천억 정도의 돈이 들고 합계 1조 600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이러한 재원은 서울시가 유료도로로 하고 있는 킬로미터당 270원의 돈을 부여하면서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계획 중이고 이것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꼭 해내겠습니다. 네, 다시 김남국 후보는 보충 질문을 30초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시카고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역으로부터 시카고를 벗어날 때까지 철도가 거의 이렇게 지하처럼 터널화되어 있고 거기에 뭐 심지어는 50층짜리, 60층짜리 그런 이제 초고층 건물도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재정을 같이 투입해야 될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규 후보께서는 민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규 후보님 답변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지하함으로써 그동안 끊어져 있던 좌와 우를 연결하고 철도로 인해서 끊어져 있던 주민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꼭 주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철도 지하화를 함으로써 지상불은 부족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정원 공원화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법안을 바꾸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내부순환로 지하화, 북부간선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 모두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성북사랑 상품권을 꼭 사는 사람입니다. 김남군 후보님께서 성북사랑 상품권을 한 번이라도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북사랑 상품권은 30분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품권이 아닙니다. 1분 안에 거의 다 팔립니다. 접속이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성북사랑 상품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작은 기업, 소상공인들, 호프집 이런 데는 쓰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제업체는 성북사랑 상품권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봉제업을 사랑한다면 성북사랑 상품권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후보의 공약 발표와 이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 질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 역시 일단 두 분의 후보자가 모두 답변을 하신 뒤에 상대 후보자에게 한 번씩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역시 30초 이내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질문은 고령화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출산의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돼 우리나라가 2062년이면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일일 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으로 한 달 평균 간병비가 38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만큼이나 고령화도 걱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쳐다보고 관심 있게 정책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고령화 사회 연구센터라는 고령화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스카이 대학 최초의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두터워지는 고령 사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비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무조건 예산을 드리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 5일 경로당에서 밥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구의원들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을 할 사람이 너무 연세가 많다는 겁니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현장에 30분이라도 그 어르신들과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주고 무조건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 정말 해줘야 할 곳, 경로당에 5일 밥을 주는 것보다 경로당에 밥을 해서 갖다 주는 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소리들을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함께 힘을 합쳐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령화 문제가 되면서 노인들 중에서도 그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가능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로 됩니다.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은퇴를 한 이후에 임금 체계 등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재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고독 문제, 특히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응급 호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그러한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비율들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시설에 많이 입주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재택 진료,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서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요양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서 제가 요양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비중을 늘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양원 간병비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 간병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급여화해서 많게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 간병비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게 현재 2일, 3일 돼 있는 것들을 이제 5일로 늘리자가 저희 민주당의 공약이고 7일로 늘리자가 국민의힘의 공약인데요. 이것은 노인들의 어떤 끼니를 해결해 주는 문제만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점심을 제공해야만 모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교감들을 높이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요리 도우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런 점심 제공 확대 서비스는 네, 이제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요양원 간병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화해서 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규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간호에 대한 고려대학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통이 중요한데 민주당 구청장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저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해주겠다. 간병비가 필요하면 간병비 해드리겠다. 가정간호가 필요하면 가정간호 해드리겠다. 치매치료가 필요하면 치매치료 해드리겠다. 그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 수많은 돈들은 도대체 누가 내야 됩니까? 차라리 그 돈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 수요들을 찾는 것들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일, 어르신들이 꼭 원하시는 일, 그것들을 진짜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진짜 수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법안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북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께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꼼꼼히 케어하시고 경로당 주 5일 점심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을 꺼냈다가 저는 속된 말로 맞을 뻔했습니다. 지금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습니다. 에그 징그러, 에그 징그러. 이 밥을 우리가 다 하라는 거야. 또 하루 더 하라고? 야, 밥 안 해도 돼.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성북구청에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근 후보님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문제하고 경로당의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요리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걸 이상규 후보가 이렇게 섞어서 좀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리 도우미들을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잘 구하고 있지 못한 것은 너무 자격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요리 도우미들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요리 도우미들이 뭐 기초생활 수급자이더라도 요리 도우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자격을 완화해서 좀 더 쉽게 요리 도우미들을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히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점심을 제공하는 날이 아니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교분을 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점심 제공 사업이라는 것은 끼니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다. 좀 그야말로 이제 현장의 그 상황들을 좀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노인 간병비 문제 이런 게 현장이 파악이 안 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제가 보기엔 좀 오히려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노인 요양원에 있는 그 간병비 문제가 건강보험의 급여가 안 돼 있어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그 간병비를 부담하다 보니까는 뭐 가정이 이제 파산할 지경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미 사회적인 공론화가 상당히 돼 있는 부분이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케어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시설에 사람들을 모아놓게 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수면제를 먹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다 세계적으로의 원칙은 가능하면은 이제 재택에서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봉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것들은 어느 정도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 후보님들의 의견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두 후보자께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은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봉제 패션 업체와 같은 도심 제조업체들, 그다음 노인 복지 문제, 특히 성북은 또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민생 문제가 어우러져 있는 민생의 현장이고 이러한 다양한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민생 문제를 민생 현장에서 각종 분쟁과 각종 민원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입법을 해오고 했던 그런 민생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를 성북을에 공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북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북의 미래를 더하겠습니다. 성북의 민생을 더하고 성북의 문화를 더하고 성북의 복지를 더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위기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민생을 되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민생 경제 전문가, 민주주의의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인권 변호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남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꼭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김남근 후보님과 토론을 해봤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준비한 걸 잘 못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인재, 국민의힘의 국민인재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성북을은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청년 문제, 교육 문제, 성북은 왜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구민들께서 40년째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40년째 성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은 정부도 국회의원도 일하라고 뽑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방탄국회로 정부의 발을 묶고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북을 가꾸고 나라를 위해 일할 적임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북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소상공인들이 잘 살고 청년이 일하며 성북의 경제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직접 발로 뛰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우리 성북입니다. 성북의 전성시대를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성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들은 매 선거마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늘 4월 5일과 6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요. 본투표는 4월 10일 실시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